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62년 동안 제 이름보다는 다은 엄마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딸의 삶을 위해 제 시간을 다 바쳤죠.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 침대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식판은 왜 늘 비어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저와 제 딸이 어떻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관한 고백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미정, 올해 62입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퇴직하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퉁퉁 부어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지만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일어나 김치를 썰고 미역국 끓이고 밑반찬 5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담아서 딸 다은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죠. 다은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교대 근무에 야간 당직까지 하니까 늘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손주 서준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 덕분에 내가 버텨요 라고 말할 때, 아,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구나 싶어서 뿌듯했거든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 허전했던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저를 계속 묶어두는 사슬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침 도시락 준비부터 시작해서 서준이 유치원 하원, 저녁 반찬 준비, 빨래, 청소, 어느새 다은이 내 집이 저의 2번째 집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하지. 누가 해주겠어.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명절 때 큰 상 차리는 것도, 아이들 생일 잔치 준비하는 것도, 집안 대소사 챙기는 것도 모두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은과 사위 민호는 그게 고마움보다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다은이는 중요한 수술에 들어가 있었고 민호는 회사 출장 중이었어요. 결국 제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서준이를 돌봤죠. 그런데 저녁에 온 딸의 첫마디가 엄마 수고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반찬은 뭐예요? 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 아이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딸이 힘들잖아. 내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렇게 제 하루는 늘 딸의 시간표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8월 중순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다은이네 집 반찬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다은이가 즐겨 먹는 나물도 챙기느라 카트가 가득 찼죠.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분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응급실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게 밝았고 주변에서는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 순간 목이 메였습니다. 62년을 살아왔지만 그 상황에서 제 곁에 달려올 사람은 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친구들도 다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고 형제들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왔어. 쓰러져서. 수화기 너머로 병원 투기의 기계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다은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죠. 장 보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고. 의식은 돌아왔고 링거 맞고 있다고. 아, 다행이다. 탈수인가 보네요. 엄마 그런 거 자주 있잖아요. 요즘 더워서 그런 거예요. 다은이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고 있어서요. 중환자가 들어와서 저녁 8시에 끝나면 바로 갈게요. 다른 별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 한마디에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내 나이 62.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상황인데 딸은 자기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구나. 물론 간호사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링거 속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다은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새우잠을 잤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딸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일찍 일어났는지. 그런데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때는 혼자였어요. 낯선 응급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식판을 채우느라 바빴는데 정작 내 식판은 언제 채운 적이 있었나.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다은이가 부랴부랴 뛰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수술이 길어져서.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대신 허망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는 이 정도 우선순위구나. 의사 선생님은 탈수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무리하신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딸네 집 뒷바라지하는 게 무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굽은 어깨, 깊게 팬 주름살, 무릎 통증으로 절뚝거리는 다리. 전부 남을 위해 쓰고 쓴 흔적들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이름 최미정은 사라지고 오직 다은이 엄마, 서준이 할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 6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다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이따가 낮에 저희 집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빠서 장볼 시간이 없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라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아. 오늘은 엄마 물리치료 가는 날이라 안 되겠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다은이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많이 안 좋으시나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입원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엄마도 치료받아야 하거든. 그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입에서 아니요 라는 말이 나온 건 작은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듯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도 들었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아, 나도 거절할 수 있구나. 나도 내 일정을 우선시할 수 있구나. 그 후로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은이 가족과 외식할 때는 계산서가 나와도 일부러 지갑을 꺼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낼게 라며 벌떡 일어났을 텐데 말이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준비를 하면서 다은아, 올해는 엄마 혼자 다 하기 힘들겠다. 너도 나물 몇 가지는 준비해 와라. 라고 말했어요. 사위에게도 민호야, 고기 굽는 건 네가 해줘.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서준이 유치원 하원도 가끔씩은 거절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다. 다은이 너나 민호가 데리고 와라.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혹시 내가 딸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할 때 도우면 되는 거구나. 다은이는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예전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엄마 시간을 살고 싶어서 그래. 딸 뒷바라지난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삶이 있잖니.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한동안 서운해했고 민호는 어머님이 요즘 좀 까칠해지신 것 같다고 다은이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절 하나하나가 제 삶의 균형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내가 해줘야 해, 엄마님과 당연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딸을 돕는 일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쁘게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갈등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하자 다은이도 민호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날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은 다은이 병원 동기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다은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다은이가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맨날 힘들다, 못하겠다 하면서도 결국 다 해주거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엄마들이 다 그러지 뭐.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들이 원래 그래요. 이불은 싫다 하면서 안 해주면 또 서운해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 아픔은 단지 투정으로만 여겨지고 있구나.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그냥 엄마들이 원래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 희생은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고 내 고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투정이었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정말 잘해줘. 반찬도 해주고 서준이도 봐주고.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 요즘 좀 까탈스러워지긴 했지만 뭐 나이 드시면서 그런 거겠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희생하면서 딸을 도왔는데 정작 딸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구나. 제가 거절하기 시작한 것도 나이 들어서 까탈스러워진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저는 다은이를 불러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니까가 아니라 엄마도 한 사람으로서 너를 돕고 싶어서 해온 거야. 그런데 이제는 엄마 몸도 엄마 시간도 챙기고 싶어. 다은이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당연하게 여겼다고. 엄마가 해주시는 것 정말 고마워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위로받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워한다는 말로는 부족해. 진짜 고마워한다면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 알아들어야지. 엄마 말을 투정으로 치부하면 안 되지. 그때서야 다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다은이가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 그런데 지금까지는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진짜 나를 드러내지 못했어. 이제는 최미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 다은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요구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다은이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병원에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겨서 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은이는 거의 이틀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늘만 서준이 좀 봐주세요. 제발요. 민호 씨는 부산 출장 가고 저는 정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다 투입되어서.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았어. 엄마가 데리고 올게. 라고 즉시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다은아, 미안하다. 오늘은 언나 외래 진료가 있는 날이야. 무릎 수술 후 재활 검진이라 꼭 가야 해. 이거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해. 엄마, 그런데 정말 급해요. 소준이가 다은이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네 일이 급한 것처럼 엄마도 급한 거야. 너도 간호사니까 알잖아. 외래 밀리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다잡았습니다. 이건 엄마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내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그날 저녁 다은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료 간호사와 교대 시간을 조정해서 잠깐 빠져나올 시간을 만들었고 평소 친하지 않던 다른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서준이를 잠시 맡겼어요. 그리고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서준이와 함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무렵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다은이가 서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빛이 느껴졌어요. 엄마, 다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이어진 말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게 좋으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다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다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아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고마워. 그 후로 다은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제 일정을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외식할 때는 직접 기산대로 가면서 엄마는 이제 지갑 꺼내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라며 웃었어요. 비번일 때면 손수 장을 모아서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은이가 저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다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엄마랑 차 한잔 하고 싶어서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받는 기쁨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진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챙길게요. 옆에서 서준이도 한마디를 거들며 웃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다른 쪽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 챙길 때에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제가 62년 동안 엄마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최미정이라는 저 자신을 잃고 살았다면 이제는 엄마이면서도 동시에 최미정으로 살고 있어요. 딸을 사랑하지만 제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을 돕되 제 한계도 인정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잊고 살아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거절 하나로 내 시간을 되찾아 보세요.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가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진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